정수리 같은 경우에는 심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모낭 사이사이 간격이 넓어가지고 그 중간에 빈 공간이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네네. 필요한 경우가 하나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탈모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네. 솜털 수준밖에 안 남은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어차피 회복 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머리카락이 있어도 무시하고 이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이식이 되는 거고, 기존 머리카락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식이 들어가 버리면 그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결국 들어가면서 머리카락을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 두피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맞아요. 4, 5년 후에 더 나빠지는 이런 결과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아유,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원장님 섰을 때 좀 더 이만큼 크신 거 제가 같아요. 키가 좀 네. 크다 보니까. 몇 근데 센치세요? 190cm요. 허리가 길어가지고. 운동을 하면 탈모에 좀 도움이 되는지. 적절한 운동은 당연히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혈액순환 이런 쪽으로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탈모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운동선수들 레벨, 프로 레벨이라고 하는 이 네. 레벨로 갔을 경우에 생각보다 이제 탈모인 분들이 꽤 많이 관찰이 돼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논문을 조금 찾아봤는데 몸 안에 확실히 호르몬 수치라든가 이런 게 높게 나타나면서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이제 프로 레벨까지 갔을 때 얘기인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운동의 경우에는 오히려 탈모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이게 악영향이 있고 그러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토카인 요법을 원장님도 하고 계신다. 네, 이 하고 말씀을 있습니다. 제가 듣고 예. 왔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뭐 정수리와 M자를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사이토카인은 어디에 효과가 있느냐? 세포를 재생하는 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여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라고 말하는 이 모발이 얇아지는 유전적 탈모에 제일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제가 여러 가지 홈케어 상품들을 막 쓰고 있는데 어떻다. 그냥 단순히 정수리만 봐서 이 사람이 탈모가 있다 없다 이렇게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요 뒷머리 쪽에 있는 머리카락 굵기랑 요 정수리 부위의 굵기를 비교해서 차이가 있으면 이제 탈모로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원래도 약간 모발이 얇게 타고나긴 하셨는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살짝 얇아져 있는 게 보입니다. 앞에는 어떨까요? 앞에도 약간 아까 제가 아, 살펴봤는데 얇아져 있는 게 좀 보이시더라고요. 피나나 네. 아니면 두타 뭐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어떤 게 전 더 맞을까요? 피나스테리드 계열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상태가 심각한 분이라든가 젊은데도 이제 진행이 빠르고 이런 분들은 두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약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처방을 하십니까? 피나가 M자에 효과가 없고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주로 정수리 쪽에 좀 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일단 그리고 두타가 피나에 비해서 약이 조금 더 강한 약에 속합니다. 젊은데 진행이 엄청나게 빠른 분들한테 단순히 그냥 피나만 쭉 처방하다 보면 나중에 5년, 10년 지나서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로 올 수 있거든요. 경과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안 되겠다 싶으면 빠르게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 그러면 약을 두 알씩 먹으면 안 되나요? 피나 두 알 드실 바에는 차라리 두타를 드시거나 두타를 쪼개 드시거나 이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니면 좀 나중에 갔을 때 두타를 두 알씩 먹는다거나. 두타 두 알은 아무래도 네. 부작용 위험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연구도 있기는 한데 네. 저도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피나 두 알을 왜 안 드시는 거냐면 비싸서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 거죠. 약도 약인데 치료도 하고 싶다. 그러면 저 같은 케이스다. 사이토카인 요법을 추천하실 건가요? 네, 저는 추천할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탈모약이랑 병행했을 때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고점이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좀 더 빨리 회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약만 드셨을 때는 예를 들면 한 5, 6개월 지나야 이렇게 좀 변화가 보인다고 하면 이 치료까지 병행했을 때는 한 3, 4개월이면 변화가 보이는 이런 거를 볼 수 있거든요. 나는 좀 더 좋은 효과, 좀 더 확실한 효과 이런 거를 보고 싶다고 그 생각이 드시면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죠. 확실히 효과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나올 때까지를 3개월 정도로 보거든요. 야, 그래도 조금 그 평균적으로 따지면 4, 5개월 정도 약을 드시고 치료를 받고 하면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는지 아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근데 이제 머리카락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 거냐면 요 밖에 나와 있는 머리카락은 이미 죽어 있는 머리카락이에요. 얘들이 굵어지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그대로예요.
네네. 그냥 평생 그대로 그냥 가는 거고, 모낭세포에서 해로 만들어지는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그렇죠, 굵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저희 병원 기준으로 그냥 네. 말씀드리면 네네네. 한 2주에 한 번씩,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자극을 좀 세게 주는 병원이다 보니까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세포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저희는 그냥 2주 간격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좀 치료를 받아보니까 원장님은 진료를 해주시고 예. 전문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고 또 네. 원장님이 검토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는 제가 직접 하는 식이고요. 그냥 레이저만 이제 저희 직원들이 해드리는, 원장님이 직접 네.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환자분들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환자분들 이제 모발 상태를 직접 보면서 어디가 더 나빠지고 어디가 제일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진료를 볼 때 치료받는 중에도 이제 질문사항이 그렇죠. 있으시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말씀하시고, 그럼 제가 또 바로바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이 시스템을 저는 그냥 고수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 이 탈모 치료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전문의 따고 그 후부터는 계속 탈모 치료를 해왔으니까요. 모발 이식도 같이 네, 같이 하시는 하고 거? 있어요. 제가 저 입구에 보니까 되게 익숙한 네. 그 앰플이 하나 네. 있어요. 네. 시카니들이라 그래서 네. 원장님 스피큘 하면 되게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상품에는 또 리덴실이라고 하는 임상을 갖고 있는 원료가 있는데 이 원료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저 상품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얼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환자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수치로 이렇게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그래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약도 안 드시고 치료도 안 받으시고 미녹시딜도 사용 안 하시고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저런 앰플을 사용해 본 케이스가 있어요. 원장님 환자 그렇죠. 중에 예. 저런 앰플을 사용을 해서 그냥 3개월, 6개월 경과를 봤는데, 물론 약을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아예 변화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확실히 모발이 굵어져가지고 밀도가 조금 차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관건은 그거예요. 발랐을 때 이제 효과가 있으려면 잘 흡수돼야 되고, 그리고 흡수된 약물들이 그 모낭을 회복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 성분이어야 되는, 이 두 그렇죠.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리덴실이라는 이런 성분들 네. 자체가 미녹실이랑 비슷하게 결국 모발을 굵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들인 걸로 이제 네. 입증이 된 거고, 두 가지가 만약에 갖춰진 거라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제품들을 접근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건 이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억제한 상태에서 이런 제품들을 썼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단독으로 탈모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그 자극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홈케어보다는 사이토카인을 이용한 병원 치료가 더 효과가 있는 건 맞고요. 하지만 홈케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게 어쨌든 병원 안 와도 되고, 일반적으로는 병원 치료가 싸요. 훨씬 간편하고요. 그리고 병행해도 좋아요.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받으시면서 그 사이사이는 홈케어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죠. 제품도 이렇게 병원에 좀 몇 개가 있던데 네. 그중에 샴푸도 있더라고요. 탈모 예. 샴푸. 예. 탈모 샴푸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샴푸? 아까 그 앰플 얘기할 때 제가 이 앰플이 효과가 있으려면 흡수할 수 있는 성분이 필요하고, 맞아요. 그리고 흡수가 됐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성분이 필요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샴푸가 그 흡수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앰플이랑 다르게 바르고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고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흡수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거나 써라? 샴푸? 얘는 태생적인 한계예요. 근데 왜 있어요 병원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상업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그리고 저희 병원에는 실제 탈모 샴푸로 팔지 않아요. 요거 탈모에 도움된다고 저 팔지 않아요. 환자분한테 쓸 거 없고 그냥 원장님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냐면 그냥 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근데 약산성에 순한 거 쓰시면 되고, 진짜 뭐 살지 모르시겠으면 그냥 병원 거 구입하고 가셔도 된다고. 약산성 이게 또 왜 중요한가요? 그냥 피부에 자극이 덜해서. 자극이 덜해서. 예, 그러니까 일종의 코팅 효과지, 이게 무슨 탈모에 근본적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고 훨씬 좋은 성분, 그리고 제가 모르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저는 딴 거는 그냥 그렇지만 샴푸에 있어서는 솔직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탈모를 악화시키는 머리 감는 방법, 또 반대로 두피 건강에 좋은 머리 감는 방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탈모를 악화시키는 샴푸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두피 문제인 거거든요. 단순히 그렇게 두피에 상처가 난다고 탈모
탈모에 꼭 영향이 있느냐 그건 아닌데요. 이 상처가 계속 누적이 되고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그 염증이 그 모낭을 약화시킬 수 있거든요. 또는 정말로 심한 경우에는 염증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거기가 땜빵처럼 흉터로 변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탈모랑 샴푸 방법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대로 그냥 감으시면 돼요. 아침에 감나 저녁에 감나 상관없고요. 하루 한 번 감나 두 번 감나 탈모랑 상관없어요. 본인 피부 상태에 맞게 샴푸를 하시면 됩니다. 저 모발이식 한다 그러면 몇 모 정도 보시나요? 일단 정수리는 이식이 안 되고요. 이게 현재 좋다는 상태에서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공간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정수리 같은 경우에는 심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모낭 사이사이 간격이 넓어가지고 그 중간에 빈 공간이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네네. 필요한 경우가 하나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탈모가 너무너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네. 솜털 수준밖에 안 남은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어차피 회복 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머리카락이 있어도 무시하고 이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이식이 되는 거고 기존 머리카락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식이 들어가 버리면 그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결국 들어가면서 머리카락을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 두피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맞아요. 4, 5년 후에 더 나빠지는 이런 결과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M자야 어차피 머리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하는 데는 큰 제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수리는 진짜로 상태 정확히 보고 가능한 분들한테 해야 되는 게 맞다 보니까 모모 형님의 그 케이스를 봤을 때는 모발 사이 간격이 정상적이고 거기다 모발 굵기 자체가 지금 완전 솜털까지 진행이 된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식을 했을 경우에 결과값이 오히려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M자는 견적을 볼 때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1제곱센티미터당 한 70에서 100개 정도 요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그 정도로 해서 견적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로 재는 건데 네. 한 1cm 정도 내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한 3,300모 정도 필요하겠네요. 헤어라인 내리는 게 생각보다 그 모수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요, 원장님. 네. 3,300이 아니라 한 4,000모 이렇게 딱 빼곡하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살아남기만 하면 실제로는 더 심으면 더 좋은 건 맞아요. 이 두피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전부 파괴가 돼서 그 후에 회복이 되는 건데 흉터가 남잖아요. 네. 그럼 두피가 그냥 흉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파괴가 돼 있는 상태면 심은 모발들이 잘 생착을 못하기 때문에 꼭 많이 심는 게 답은 아니고 적절하게 이 모발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남아있는 상태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적절한 간격으로 심는 게 현재의 모발이식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이빨 그냥 심어놓은 다음에 나는 생착될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러다 이빨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이빨이 많아요. 다 날아. 그냥 어거지로 하다가 앞에도 날리고 뒤에도 날리고 이래버리면 복구가 안 돼요. 돌아보니까 탈모 치료의 날 이게 예. 있어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안내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빼빼로데이로 알고 있는 이 날이 실제로는 탈모 치료의 날이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탈모 환자분들도 많아지고 뭐 모발이 빠진다고 병원에도 많이 오는 이런 계절이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조금 더 탈모 환자분들께 이제 제대로 조금 잘 진료를 봐드리고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해 드리고자 이런 날이 어떻게 보면 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10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병원에서도 여러 이벤트들이 이제 진행 중인 예정이기 때문에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원장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